조이로 향한 2차석과 정세현은 조이의 근처에 도착했고 2차석은 여기서부터는 걸어갑시다. 허가받지 않은 차량을 타고 가다간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 겁니다. 라고 말하며 차를 세워둔 이후 정세현과 2차석은 몸을 숨겨가며 조이로 향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해광건설 공장을 발견하였고 정세현은 저곳이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광건설 공장에는 인부로 위장한 조이의 경호원들이 즐비했고 2차석은 우린 저놈들로 위장할 겁니다. 제가 빠르게 두 놈 제압할 테니 저놈들 옷으로 환복하시지요. 하지만 지금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한테 병력이 집중될 수 있으니 단독 행동을 하는 놈을 기다리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명의 인부가 화장실로 들어갔고 2차성은 재빠르게 두 명의 인부 뒤를 뒤따릅니다. 그리고 2차성은 볼일을 보고 있는 인부 한 명을 급습하여 백초크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인부 한 명을 기절시킵니다. 하지만 인부 한 명은 무방비 상태였고 그 인부는 곧바로 침입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2차석이 정확하게 인부의 턱을 가격하여 한 방만에 인부를 기절시켰고 비로소 두 명의 인부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정세현에게 신호를 주었고 정세현과 2차석은 화장실에서 기절한 인부의 옷으로 환복합니다. 그리고 2차석과 정세현은 인부인 척 해광건설 공장 근처를 배회하였고 조이로 가는 입구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대연그룹의 관계자들이 해광건설 공장 모퉁이로 향하는 것을 포착하였고 2차석과 정세현은 대연그룹 관계자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연그룹 관계자들은 어떤 버튼을 눌렀고 잠시 뒤 조이로 가는 입구가 개방됩니다. 그리고 2차석과 정세현은 10초를 센 이후 조이로 가는 입구가 닫히기 직전에 조이로 들어가는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조이에 침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순식간에 대형그룹 관계자들을 모조리 기절시킨 뒤 대형그룹 관계자들을 끌고 가 지하 2층 편의시설 방 구석에 놔둡니다. 그리고 2차석과 정세현은 대형그룹 관계자들의 옷으로 신속하게 환복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이 자식들 우리가 침입했다는 걸 눈치채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2차석은 조이는 물론이고 해광건설 공장 근처에도 단 하나의 CCTV가 없습니다. 아마 조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촬영하지 않기 위함이겠죠. 그렇기에 저들은 우리가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부, 대형그룹 관계자들 몇 명이 쓰러졌다고 신원섭 회장의 수술이 진행되는 와중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리도 없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지하 4층이 문제입니다. 아마 조이의 대부분의 경호 병력이 배치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5층이니 반드시 4층을 통과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무슨 뾰족한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2차석은 현재로선 별 수 없습니다. 부딪혀 보는 수밖에요. 우선 대형그룹 관계자로 위장하여 4층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으니 기회를 보고 5층으로 가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정세현과 2차석은 대형그룹 관계자로 위장한 이후 신원섭 회장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경호 인력이 집중된 4층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2차석에게 이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데요. 좋기 30명은 되어 보이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그러게 말입니다. 고작 수술을 하면서 경호 인력을 왜 이렇게 많이 배치했는지 라고 중얼댑니다. 그리고 정세현과 2차석에게 조이의 관계자가 와서 실례지만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대형그룹 관계자 같은데 대형그룹 관계자분들은 1에서 3층에서 머무르는 걸로 아는데 4층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죠?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자신의 본명을 고지곳대로 말한다면 자신의 정체를 들킬 위험이 있었기에 순간 뇌정지가 옵니다. 하지만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무리이기에 정세현은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며 조이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무례하군. 뭐 성함이 뭡니까? 4층에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나 대형그룹 신원섭 회장 장남 신정훈인데 아버지 수술 걱정돼서 내려왔더니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라고 소리를 질렀고 조이의 관계자는 당황하며 아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몰라 뵀습니다. 편하게 둘러보십시오 라고 말한 뒤 물러납니다. 그리고 2차석은 정세현에게 세현씨 그렇게 안 봤는데 연기력이 탁월하시군요 라고 말하며 감탄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지금 감탄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저들 중 한 명이라도 내가 신정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저희는 여기서 죽습니다. 우선 저들이 제가 신정훈인 줄 알고 있을 때 몰래 5층으로 내려가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과 2차석은 기회를 틈타 5층으로 내려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이의 관계자 중 한 명이 이를 목격하였고 제 아무리 신원섭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굳이 5층으로 갈 리는 없다고 판단하며 정원기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신원섭 회장의 아들 신정훈이 온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그리고 5층이면 원장실이 있는 곳이 아닌가
뭐 수상하긴 해도 만약 신정훈이 맞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원정실에는 차주역이 있다. 또한 어찌저찌 차주역을 잡아냈을지라도 탈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4층으로 와야 된다. 어차피 그놈들이 쥐새끼라 할지라도 조이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정세현과 2차석을 조금은 수상하게 여겼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정세현과 2차석은 마침내 조이 지하 5층에 도달하였고 정원기 원장실이라고 적힌 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세현과 2차석은 정원기 원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현 국정원 최고 전력으로 불리우는 차주혁이 지키고 있었고 차주혁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다고 봤는데 역시 2차석 선배님이십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여기서 죽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2차석은 처음 보는 새끼인데 왜 니가 내 후배야? 그리고 얼굴 모를 후배라 할지라도 지금은 봐줄 수가 없어. 뒤지기 싫으면 당장 비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차주혁은 웃으며 봐준다고? 나를? 자신감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라고 말하였고 본격적으로 차주혁과 2차석의 대결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내가 이놈에게 질 것 같으면 세현씨라도 도망가게 해주겠소 라고 말하였고 정세현은 어차피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한들 조이를 완벽하게 도려내지 않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해 주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주혁은 작당 모의 다 끝났습니까? 그럼 선배님 후배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2차석의 앞면에 강력한 펀치를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2차석은 이를 쉽게 피해낸 이후 차주혁의 허벅지에 로우킥을 장렬시켰고 차주혁은 역시 전설이라는 겁니까? 그걸 피해내고 기스까지 하다니 저도 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말한 뒤 칼을 꺼내듭니다. 그러자 2차석은 칼? 양아치 새끼였네 라고 말했고 차주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2차석의 복부를 노립니다. 하지만 2차석은 공중을 박차며 점프를 하며 차주혁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주변에 있는 의자를 차주혁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차주혁은 본능적으로 의자를 피해내기 위하여 몸을 숙였고 2차석은 빈틈을 허용한 차주혁의 얼굴에 강력한 니킥을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차주혁은 쌍코피를 터뜨리게 되었고 2차석은 대충 실력 차이는 확인한 것 같은데 지금 토항한다면 목숨을 뺏지는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차주혁은 웃으며 니놈 옆구리나 보지 그래 라고 말했고 2차석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석은 니킥을 꽂을 때 차마 저놈의 칼을 피하진 못했군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 역시 부상 입은 상태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차주혁은 2차석에게 칼을 던진 이후 달려왔고 2차석은 차주혁이 던진 칼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왼쪽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차주혁은 이를 예상이라도 했다시피 2차석의 옆구리에 강력한 돌려차기를 날렸고 2차석의 옆구리는 피범벅이 됩니다. 하지만 2차석은 제법 훌륭한 수였다 니 딴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몸을 크게 오픈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차주혁은 체중을 실으며 돌려차기를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큰 동작을 하였고 일시적으로 빈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석은 이를 놓치지 않고 차주혁이 발차기를 한 반대발을 차서 차주혁을 넘어뜨린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곧바로 차주혁의 얼굴에 강력한 파운딩을 꽂아버렸고 차주혁은 피를 토해내며 잠시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2차석은 곧바로 백초코를 걸어 차주혁을 확실히 잠재워버린 이후 더 이상 살인을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분명 다시 일어서서 나를 노리러 오겠지 라고 말한 뒤 차주혁의 팔다리를 모조리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2차석은 이제 평생 걷지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거다. 너로 인해 죽고 다친 모든 이들에게 받은 벌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2차석은 차주혁을 제압하기나 했으나 칼에 맞는 등 중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석은 전 잠시 앉아있겠습니다. 세현씨 빨리 정원기 원장의 컴퓨터를 켜서 조이의 비리와 정재계의 뇌물수수를 한 증거들을 수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곧바로 정원기 원장의 컴퓨터를 킨 이후 자신의 메모리칩을 꽂습니다. 하지만 정원기 원장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정세현은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2차석은 우선 대충 입력해 보십시오. 정 안되면 본체만 들고 도주한 이후 지원씨에게 가져다 줘도 좋으니 라고 소리십니다. 그리고 2차석은 처음에는 0000을 입력했으나 맞지 않았고 1, 2, 3, 4, 5, 6, 7, 8 등을 시도해봤으나 컴퓨터의 잠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2차석은 놈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시고 만약 열리지 않는다면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만약 모든 방의 비밀번호가 일정한 규칙을 띈다면 원장실은 0001, 부원장실은 000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세현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0001을 눌렀고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비밀번호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됐습니다. 비밀번호가 해제되었습니다. 정원기 원장의 모든 파일을 USB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차석과 차주혁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조이의 관계자들이 원장실에 들이닥쳤고 이차석은 순식간에 선두로온 조이의 관계자 2명을 제압했으나 이대로 있다가는 조이의 관계자 수십 명이 올 것이 뻔했기에 정세현과 이차석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